목차를 해봤습니다. 이 책 구성이 보면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장에는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2장에는 파이썬이 무엇이고 이 파이썬을 인스톨하는 방법,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3장이 알고리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이 논리. 그러니까 이 책의 그 목차를 쭉 보면은 기술 나오고 그 기술과 관련된 철학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 장에 또 철학이 나오고. 그래서 3장에 알고리즘이 나오면은 그 4장에 논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5장은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이고, 그 다음에 6장에 이미지 조작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 이미지 조작과 관련해서 스캡티시즘, 회의론이 나옵니다. 6장 이미지 조작에서 이미지가 과연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보는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미지인가? 라는 것을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우리가 보는 지각, 시각은 사실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회의론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6장과 7장의 내용이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이 3장하고 4장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6장 이후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7장, 9장, 그 다음에 11장, 그 다음에 13장, 16장, 이런 내용들은 인문학적 지식만 가지고 있고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으셔도 바로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그 프로그래밍을 좀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이 더 재밌어지죠.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다 읽고 오셔도 좋은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별표를 친 부분만이라도 꼭 읽고 와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콘웨이의 생명 게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라이프 게임. 거기서 보면은 그 네 가지의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몇 가지 네 룰만 있으면은 이것이 세대가 계속해서 진화되면 진화될수록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그 URL 걸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단순한 규칙이 예측 불가능한 그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어도 과연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가?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장 제기 또 나오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제기가 나옵니다. 이 제기는 컴퓨터 과학에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기는 그 신의 존재 증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주장 내지 정의는 사실 이것도 제기적인 정의 방법이죠. 자기 지시적인 제기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용법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16장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데이비드 휴메의 귀남 문제를 다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알고리즘과 논리 3장과 4장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수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책 자체가 분석 철학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수요 넘어오는 대부분 유럽 철학 중심으로 들레즈부터 시작해서 칸트, 대료 철학 중심인데, 이 책은 미국의 분석 철학 중심으로 써져 있어서 상당히 좀 낯선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점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분석 철학의 뿌리는 논리 실증주의죠. 1920, 30년대 오스트리아 빈 학파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이 됐던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나왔던 실증주의가 그 뿌리이고, 이 사람들이 그 나치가 들어서고 반유대주의가 이제 팽배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영미로 넘어가면서 그 분석 철학이 꽃이 피었고, 영미권에서
분석 철학은 결국 언어 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 철학은 분석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논리 실증주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리즘은 형식 논리다. 형식 논리, 즉 철학에서 다루는 추론체계의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논리와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그 프로포지션 명제, 그다음에 프리마이스 전제, 그다음에 인퍼런스 룰, 뭐 추론 규칙, 그다음에 컨클루전 결론 이런 식으로 철학에서는 논리학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이 전통이 그대로 그 논리 집중주의, 분석 철학, 언어 철학으로 이어져서 컴퓨터 과학으로 넘어와서 이 컴퓨터에서는 어, 복권문, 반복문, 분기와 같은 구조로 거의 비슷한 포맷으로 그 구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사유의 흐름을 외 도구이고 사고 과정을 컴퓨터가 따라할 수 있도록 명세화하고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구조들, 논법들이 컴퓨터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 논법은 이렇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죠.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X가 결국 소크라테스겠죠? 그게 누구든 간에 진시황이든 누구든지 이게 X가 되겠죠? 만약 인간이라면 then 죽는다. 죽을 운명이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되고요. 이 알고리즘을 옆에 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짜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definition이라는 이게 정의 부분입니다. definition, define 한다는 거죠. 여기서 is, motor, x라고 하는 게 함수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걸 개념이라고 하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거는 함수, 펑션이라고 합니다. ft, 펑션. 그리고 이 함수 안에 본문 내용의 return is 언더바 human x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수로에 해당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주체가 되고요. 죽는다.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프리디케이트, 수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함수가 있으면은 함수의 바디, 내용은 사람이라는 그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피니션이에요. 함수. 그러니까 이건 함수는 그냥 정의만 해놔요. 나중에 본문을 읽으면서 요 밑에 있는데 본문에 이런 함수가 있으면은 그 본문에서 미리 정의된 함수를 끌어서 읽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데피니션 이거는 그냥 그 메모리가 읽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컴퓨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나서 if, is, mortal,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죽을 운명인가? 라고 여기서 is 언더바 mortal 하고 가로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를 부르면은 여기서 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 여기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바로 콜을 합니다. 여기 함수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콜 들어가서 이 X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소크라테스 이게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X 값에다가 소크라테스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is mortal 소크라테스는 죽을 운명인가? 라고 물으면은 이 함수는 내부를 또 읽게 되죠. 그러면은 이 안에 X는 뭐죠?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is human? 소크라테스는 사람인가? 라고 읽고 나서 결과값을 다시 와서 여기서 리턴을 해주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 다음 문장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 구조를 가지고 있죠. 대충 감만 잡으시면 돼요. 네. 여기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또 나오고,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니까요. 뭐, 여기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게, 그 전통 논리학에서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명제가 있고, 사람은 죽는다, 삶은 소수다, 뭐 이런 하나하나가 명제가 되는 거죠. 이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가 있고, 그것을 추론하는 규칙이 있고, 본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결론은 물론 참이거나 폴스, 거짓이겠죠.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또한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실행 가능한 명제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사유의 외화, 즉 구조를 외제화한 것이고 내부 사유를 외부에서 반복 가능하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는 2가지의 큰 분류가 있는데요. 명령형이 있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임페러티브라고 하죠. 임페러티브. 강제적이고 명령형 프로그래밍인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태 변화 중심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형 방식, 명령어 중심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결국은 데카르트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원인과 결과를 해석해서 명령어식으로 기술해서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금처럼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있는데 하나의 함수를 앞에다 지정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그 계산값만 받아서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기능주의죠.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혹은 수학적인 플라톤주의적 방식이 함수형 방식입니다. 함수를 통해서만이 입력과 출력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참 거짓 문제가 있는데 결국 프로그래밍이 될 것입니다.